안녕하세요, 자유인입니다. 오는 11월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은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중 유력한 후보인 트럼프는 측근들과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아시아의 괴물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공짜로 평화를 누린다며 방위비 증액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왜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가라고 말이죠. 이것은 본심이라기보다는 협상가처럼 보이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가깝습니다. 자신이 유능한 협상가로 보이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혹은 방위비 증액이라는 키워드로 한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1년부터 미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30년 넘게 방위비 분담금을 내다 보니 마땅히 줘야 될 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966년 체결된 한미 주둔군지 위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 경비 부담 원칙의 뼈대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를 모두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한국이 한국의 땅을 공짜로 내주고 그 안에서 미국이 군을 배치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까지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무역 재정 적자로 경제가 나빠지자 미국이 한국도 분담하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내줬습니다. 주한미군은 엄밀히 말하면 미군입니다. 남의 군대에게 돈을 주는 것은 선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방위비 증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군을 배치한 것은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군을 배치한 것이며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없다면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일본밖에 없게 됩니다. 미국 전 국가안보보좌관 하버트 알 맥메스터는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를 포함한 많은 미국인은 주한미군이 가장 효과적으로 미국과 세계 안보를 지키는 것이란 걸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만약 미군이 철수했다가 동북아에 유사시 미군을 재배치하려면 막대한 입장료가 다시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며 방위 태세를 갖추는 게 더 합리적이고 저렴한 방식이라고 미국에 강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의 멍청한 결정은 아시아의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핵무장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개월 혹은 몇 년 내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핵개발도 고려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실제로 미국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의 핵개발이라는 카드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원전에서 사용한 핵물질을 재처리할 수 있는 시설만 있다면 물질 추출이 가능하며 한국군이 보유한 지대지 미사일 현무기에 핵탄두로 교체하면 핵미사일이 됩니다. 만약 한국이 핵확산 방지 조약을 무시하고 핵개발에만 마음을 먹는다면 엄청난 괴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미 핵탄두 6,000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톤을 추출했습니다. 비핵 국가 중 보유량이 최대 규모이고 기술력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 빠르게 핵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2000년 원자력 연구소 레이저 연구팀이 우라늄 농축을 실험했는데 첫 실험에서는 농축도가 12%였지만 추가 실험에서는 최대 90%까지 올라 무기급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단기간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역량이 충분하며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하지는 못하되 그 전 단계로는 끌고 와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는 트럼프에 대한 현지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바보입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불합니다. 거기 머무르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더 비쌌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군 철수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고 정부의 압도적 다수는 한미 동맹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니요. 그들이 우리에게 떠나라 요청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기지를 갖는 것은 한국에게도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며 태평양에 있는 다른 동맹국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떠나면 북한과 중국에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개발 여론에 대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동아시아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외국이 자국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핵무기를 원한다고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이웃을 보십시오. 그들은 최소한의 억지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만,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미국과의 안보 보장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몇 개 정도는 주세요.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의 괴물을 만들기 싫다면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잘 봐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라는 작은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